민수 오빠, 저 너무 외로웠어요. 강원도 작은 펜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원피스 잠옷을 입은 그녀의 어깨가 달빛에 은은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은희야. 처음으로 반말로 부르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의 감촉에 두 사람 모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자 민수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오빠, 사랑해요. 속삭이듯 말하며 은희가 민수의 목에 팔을 살며시 둘렀습니다. 나도 정말 사랑해, 은희야. 민수가 은희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에 두 사람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김민수는 혼자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54세, 1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매일이 이런 식이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 예능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가 더욱 집안의 정막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였죠. 과장님, 내일 회식 참석하세요? 아니야, 난 바로 들어갈게. 이런 대화가 반복된 지도 벌써 1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지만 이제는 민수를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것도 편했습니다. 굳이 밝은 척,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같은 시간 한동 떨어진 아파트에서 박은희 역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52세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8개월 전 남편을 급성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아직도 2명분 반찬을 하는 습관 때문에 냉장고는 늘 남은 음식으로 가득했어요. 여보, 이거 맛있다고 했는데. 무의식 중에 혼잣말을 하다가 스스로 씁쓸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날이면 특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1인용 도시락 재료들을 대충 집어넣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앞에서 계산하는 여자의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은희 씨? 돌아본 여자는 정말 박은희였습니다. 7년 전부터 두 부부가 가족처럼 지냈던 그 은희 말이에요. 남편들끼리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고 아내들도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어머, 민수 씨? 서로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각자 배우자의 장례식 이후로는 어색해서 연락을 피했었거든요. 너무 많은 추억이 함께 있어서 만나면 더 슬플 것 같았던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은희 씨는요? 둘 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다는 것. 특별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는 그런 일상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오랜만에. 민수의 제안에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혼자일 뿐이니까요. 마트 안작은 카페에 앉아 서로 마주본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은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외로워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저도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어요.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 확인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랄까요. 가끔 식사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둘 다 혼자 먹기 적적하니까. 민수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혼자 해먹기가 귀찮아서 대충 때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패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민수 집에서, 때로는 은희 집에서, 때로는 밖에서 외식을 했어요. 민수 씨,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은희 씨가 만드는 건 다 맛있어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끼니 때우기였는데 점점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어 갔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은희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정성껏 차린 상차림을 보며 민수는 감탄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집밥 먹어보네요. 혼자 있으니까 라면이나 도시락만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놓고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해주는 보람이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다 보니 어깨가 스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둘 다 애써 무시했습니다. 민수 씨,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하는 게 빨라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것들까지. 요즘 학교 아이들이 어때요? 예전보다 산만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순수한 모습 보면 정말 귀여워요. 저도 회사에서 후배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나도 저렇게 젊었는데. 나이 얘기가 나오자 둘 다 웃었습니다. 50대라는 나이, 인생의 반을 넘긴 시점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둘 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 은희가 몸살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해열제도 떨어졌고 죽도 제대로 끓여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씨, 죄송한데 약국에서 해열제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몸살이 심해서 나갈 수가 없네요. 어머, 많이 아파요? 지금 바로 갈게요.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약국에 들러 해열제와 죽 그리고 과일까지 사서 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은희의 모습을 보고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얇은 잠옷에 가디건만 걸친 모습이 더욱 아파 보였어요. 이렇게 심하게 아픈데 왜 혼자 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은희는 말하다가 휘청거렸습니다. 민수가 얼른 은희의 허리를 부축해서 침실로 데려갔어요. 그 순간 은희의 어깨가 민수의 가슴에 기댔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해열제부터 먹어요. 민수가 물을 떠다 주며 해열제를 건넸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으려다가 놓칠 뻔했어요.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고 함께 약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어야겠는데. 땀에 다 젖었네요. 은희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은희의 가디건을 벗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땀에 젖은 얇은 잠옷 때문에 은희의 어깨선과 쇄골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순간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은희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친구의 아내, 형수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은희는 52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은희 역시 민수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 눈빛에서 남자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와 은희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 열이 많이 나네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은희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체온보다는 이 상황 자체가 뜨거웠어요. 은희가 민수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민수 씨, 따뜻해요. 그 순간 민수도 은희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쥐고 바라보는 두 사람. 뭔가 말하려던 은희. 하지만 민수는 급하게 손을 빼고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옷 갈아입으시고 푹 쉬세요. 죽 끓여다 드릴게요. 민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 순간 은희를 안고 싶었습니다. 침실에 남은 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도 손바닥에는 민수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죽을 끓인 민수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드시고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나간 후 은희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이런 감정. 오랜만이야. 며칠 후 은희가 회복되어 다시 만났을 때 둘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몸은 이제 괜찮아요? 네, 덕분에 빨리 나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요즘 날씨가 좋네요.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민수의 제안에 은희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는 것이었거든요.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선택한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주인공들의 달콤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화 중간에 슬픈 장면이 나오자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장면이었거든요. 자신의 상황과 겹쳐서 더욱 슬펐어요. 민수가 그런 은희를 보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영화가 슬프네요. 하지만 은희는 민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기댔습니다. 민수의 어깨는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민수 역시 은희의 체온을 느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든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봤는데 재밌었어요. 저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은희의 솔직한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희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끔 손이 스치기도 했지만 아무도 피하지 않았어요. 민수 아내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은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 다음 주가 일주기죠? 혼자 보내시기 힘드시겠어요? 네. 벌써 1년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제가 같이 성묘 모시고 갈까요? 혼자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각자 배우자를 떠올리며 슬픔에 잠겨 있었거든요. 술이나 한잔 할까요? 오늘은 혼자 있기 싫어요. 조용한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두 사람은 각자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저도요. 우리가 이렇게 혼자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술이 들어가니 더욱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의존도도 커졌어요. 민수 씨, 정말 외로워요. 저도요, 은희 씨.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은희가 테이블 너머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의미였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참 불쌍하네요. 민수도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 술집을 나와 은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꽤 취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지막 한 잔을 더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수 씨, 혼자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글쎄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특히 밤이 되면. 저도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은희가 민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민수 씨. 네. 저 이상한 여자인가요? 이런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요? 은희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냥 안아주는 사람이라도. 민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은희가 민수의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수에게 몸을 기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민수 씨, 은희 씨.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였습니다. 키스가 길어지면서 민수의 손이 은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은희도 민수의 목에 팔을 두르며 더 깊게 응답했어요. 은희의 가슴이 민수의 가슴에 닿자 두 사람 모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민수가 은희를 살며시 밀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민수 씨? 우리가 이럴 수 있나요? 죽은 남편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은희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도 입술에는 민수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맞아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은희 씨. 제가 술을 너무 마셔서.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은희는 소파에 앉아 방금 전 일을 되짚어 봤어요. 내가 정말 민수 씨를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나? 키스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은희의 부드러운 입술, 그녀의 체온,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들. 내가 은혜 씨를 정말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건가? 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민수 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결국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 씨, 안녕하세요. 아, 민수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번 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커피라도 마시면서.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지난번 일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은희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래요. 은희 씨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도 될까요? 죽은 남편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은희의 걱정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은혜 씨가. 저도요. 혼자 있을 때마다 민수 씨 생각이 나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있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네, 그럼 일단 예전처럼 지내볼까요? 하지만 마음을 확인한 후로는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었고 더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토요일 은희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날씨가 좋은데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요? 여행이요? 네. 우리 둘 다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요. 답답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 쪽으로. 조용한 펜션 같은 데서 하룻밤.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좋아요. 예약 제가 할게요. 정말요? 네. 우리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틀 후 두 사람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나들이 같은 거 해보네요.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오늘 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니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통나무 집이 아늑해 보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제가 잘 골랐죠?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간 두 사람. 킹사이즈 침대 하나가 있는 방이었어요.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바닥에 잘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강원도 특산물로 차린 푸짐한 상차림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이런 맛 못 봐요. 식사를 마치고 펜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민수 씨. 네.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은희가 민수의 팔짱을 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은희 씨.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요. 펜션으로 돌아온 두 사람. 방 안의 분위기가 낮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샤워. 먼저 하세요. 네. 은희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민수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샤워를 마친 은희가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원피스 파자마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수 씨도 샤워하세요. 민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은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샤워를 마친 민수가 나왔을 때 은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은희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씨, 저 너무 외로웠어요. 저도요. 민수가 은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은희야. 처음으로 반말로 부르는 민수. 은희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품에서 각자가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다시 찾는 것 같았어요. 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듯한 키스였습니다. 은희야. 사랑해요. 저도요, 오빠. 그날 밤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연인이었어요. 매일 밤 전화 통화가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썽을 피워서 힘들었어. 오빠는? 회사에서 회의만 3시간 했어. 피곤해 죽겠네. 그래. 얼른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런 달콤한 대화들이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렸어요.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민수 집에서, 때로는 은희 집에서. 오빠, 이거 맛봐. 은희가 새로 만든 반찬을 민수에게 먹여줬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은희가 요리 진짜 잘해. 그래? 다행이다. 요리를 하는 은희의 뒤에서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뒤에서 안았습니다. 오빠 요리하고 있잖아. 안아줄래? 에이. 이런 달콤한 스킨십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었어요. 오빠,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야. 뭐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거. 외롭지 않은 거. 민수가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도 그래. 은희 있어서 정말 행복해. 오빠. 은희가 일어나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키스했어요. 달콤한 키스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스킨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은희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오빠 젊었을 때는 어떤 남자였어? 글쎄. 별로 인기는 없었어. 너무 내성적이어서. 거짓말. 이렇게 다정한데 인기 없었을 리가 없어. 정말이야. 너는 어땠어? 나도 비슷해. 공부만 하고 살았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은희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오빠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요즘 너무 행복해서.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은희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은 것 같아. 정말? 정말이야.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은희를 볼 수 있으니까.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고마워. 왜 고마워해? 나도 고마운걸.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은희야. 응? 우리 이제 정말 헤어지면 안 돼. 당연하지.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나도 그래. 서로를 꼭 안고 잠든 두 사람. 꿈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관계가 안정되면서 두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평일 저녁 은희가 민수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빠 양파 썰어줘. 알겠어.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는 모습이 정말 다정했습니다. 오빠 손 다쳐. 괜찮아. 은희가 민수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며 호호 불어줬어요. 우리 오빠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걸로 뭐가 아파. 은희가 있는데.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행복했어요. 주말 아침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
오빠 몇 시야? 9시. 좀 더 누워있자. 은희가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언제까지? 12시까지. 그럼 점심은 언제 먹어? 배고프면 먹지 뭐. 민수가 은희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은희랑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 정말? 정말이야. 이런 나른한 주말 아침이 너무 소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기 꽃 예쁘다. 정말 예쁘네. 은희만큼은 아니지만. 에잇, 오빠가 말을 너무 달게 해. 사실인데 뭐. 민수가 은희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다정한 커플이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행복해. 나도.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어. 그럴 거야.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두 사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은희의 집에서 함께 있었어요. 오빠, 비 소리 좋다. 그러게. 이런 날에는 집에 있는 게 최고야.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는 두 사람. 은희가 민수의 무릎에 다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오빠, 발 마사지 해줘. 또, 어제도 해줬는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민수가 웃으며 은희의 발을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어요. 아, 시원해. 많이 아팠어? 응,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럼 내가 매일 해줄게. 정말? 정말이야.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더 큰 사랑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빠. 응? 나 오빠 만나서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모든 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다르더라. 어떻게? 전에는 아침에 눈 떠도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짧아. 민수가 은희를 더 꽉 안았어요. 나도 그래. 은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오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맞아.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해.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 그 키스에는 깊은 사랑과 앞으로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이 안정되면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여행 또 가자. 어디로? 제주도는 어때? 바다 보면서 며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언제 갈까? 다음 달 연휴 때? 알겠어. 펜션 내가 예약할게. 이런 식으로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오빠, 나 요리 클래스 다니려고 해. 왜? 요리 잘하잖아. 더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싶어서. 고마워.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맛있어. 그래도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우고 싶어. 민수가 감동해서 은희를 꽉 안았어요. 은희야, 나도 뭔가 은희를 위해서 해야겠다. 뭘? 몰라. 생각해 볼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들이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어느 주말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오빠, 이 셔츠 어때? 좋은데? 오빠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정말? 그럼 사줄래? 당연하지. 은희가 민수를 위해 셔츠를 사주었어요. 민수도 은희를 위해 예쁜 목걸이를 샀습니다. 오빠, 이거 너무 예뻐. 은희가 더 예뻐. 고마워. 서로를 위해 선물을 주고받는 소소한 행복이 일상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안정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벌써 6개월이야. 그러게. 시간 참 빨라.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오빠, 우리 행복하게 늙어가자. 그래. 함께 늙어가자. 약속해. 약속해. 손가락을 걸어 약속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날 밤 은희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나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왜? 오빠 만나서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 당연하지. 은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오빠도. 나 오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빠.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마지막 키스와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50대 중반에 다시 찾은 사랑,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이 소중한 선물이에요.